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어제 12개 텔레비전이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생중계를 했던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증언, 큰 관심 속에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증언이 끝난 이후에 어떠한 정치적인 그리고 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석과 계산에 모두가 지금 분주합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을 아주 간단한 등식으로 요약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코미가 어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고 자신에게 수사적인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그리고 충성을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어제 상원 청문회 이후에 이 반격전, 카운터펀치에 아주 능한 트럼프가 침묵성에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자신의 정당함이 입증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미는 리커다, 비밀 누설자다라고 비난을 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의회 반응, 공화당 측에서는 트럼프 방어 반응을 즉각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공격 태세를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스페셜 카운슬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가 트럼프의 위법 여부에 관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적인 해석으로는 특검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입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의회가 탄핵이라는 형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처벌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다시 의회로 돌아가게 되고, 의회는 지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큰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청문회, 코미가 한 말은 어떤 것인지, 사법 방해에 대한 법률적인 또는 논리적인 논쟁은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 이 사건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임스 코미는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FBI 국장을 역임했고 연방 검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그래서 법리에 매우 밝고 명석한 사람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도 면밀하게 트럼프와의 회화 후에 그 대화를 모두 메모를 했고, 그 메모를 특별검사 설치를 위해서, 이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언론에 흘리기도 했고, 어제 청문회를 앞두고 하루 전에 그의 서두 발언, 그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서면으로 미리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문회는 사실상 그의 주장에 대한 확인 또는 보충 질문, 이런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코미 그가 상원 청문회의 의제와 방향을 미리 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어제 서면으로 제출한 스테이트먼트를 모두 확인하고 또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충성맹세를 요구했던 것, 또 마이크 플린 수사 종결을 주문했던 것, 또 자신의 이름을 수사 대상에서 공개적으로 지워달라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 등등, 이런 이야기를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의 증언이 때로는 매우 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모를 한 일인데, 그가 트럼프와 첫 번째 미팅을 트럼프 타워에서 했는데, 미팅을 끝내고 내려와서 차에 타자마자 즉각적으로 FBI의 보안 조치가 되어 있는 컴퓨터에 차 속에 앉아서 그날의 대화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트럼프가 언젠가는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부시 대통령 또 오바마 대통령 때도 이들과 단독 미팅을 여러 번 했었지만은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코미의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어제 그의 청문회 답변을 들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가 전직 연방검사답게 답변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미는 어제 나의 대통령과의 대화가 사법 방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단지 내가 할 말은 그 회합이 매우 곤혹스러웠고 걱정스러웠다는 것뿐이다. 결론은 특별검사가 내리게 될 것이고 트럼프의 언행에 대한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특별검사가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코미로서는 점과 점을 제시를 했지만은 그 점들을 잇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것은 특검의 일이다.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법률가의 평가입니다. 코미의 진술은 사건에 대한 새로운 색깔을 확실하게 입혔다.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코미는 트럼프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암시한 트윗에 대해서 제발 그런 테이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또 그 이후에 이 법리적인 논쟁 또 논리적인 논쟁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충성 맹세 요구에 대한 항목인데 누구든지 자기 조직원의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코미의 반론은 트럼프가 3번이나 FBI 국장 자리를 계속 하겠냐 하고 질문을 해서 자신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바로 뒷말이 I expect your loyalty, 너의 충성을 기대한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잡을 주고 반대급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입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10년입니다. 두 번째로 제임스 리치 상원의원의 질문입니다. 공화당이고 아이다호 출신의 의원인데 트럼프가 한 말은 I hope 수사를 끝냈으면 한다,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게 order,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코미의 답변 나는 그걸 direction이라고 생각했다, 지시라고 생각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과 내가 단 둘이 앉아 있는데 대통령이 I hope this 하는데 그걸 그냥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이제 그런 반문입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그가 희망사항을 분명히 말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코미를 파이어했고 그러니까 명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희망론에 대해서 일축을 했습니다. 공화당 어제 청문회 이후에 트럼프 방어 모드로 즉각 변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트럼프가 워싱턴 정치의 초년생이고 그의 표현 방법이 미숙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법 방해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클린턴 탄핵 당시에 조사관을 역임했던 한 법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당 간의 양극화 의견 대립은 모니카 루인스키 때보다 더 악화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모두가 트럼프를 도와야 한다 또는 트럼프를 혼내줘야 한다라고 갈려져 있다. 그래서 특별검사인 로버트 멀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의 절반은 그가 용기 있다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를 경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느 쪽 절반이 어느 쪽인지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현재 분위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상원정보위원회 지도부가 곧 말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 수사를 상원과 특검에서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또 피차 간에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이것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나려면 꽤 오랜 시간이 물론 가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코미가 트럼프에게 문제거리를 확실하게 떠넘겼고 이 문제거리는 당분간 또는 그의 대통령 임기 중에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어제 상원 청문회로 자신의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코미 전 국장이 비밀사항 누설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상원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침묵하다가 오늘 아침에 트윗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 약속과 수사 종결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법 방해 여부에 대한 결론은 특검에서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크게 패해서 다수당 위치를 잃게 됐습니다. 이로써 메이 총리는 새 내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선거 결과로 영국의 EU 탈퇴 작업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메이 총리의 사임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인종적인 혐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23살 백인 남성이 흑인 남성을 구타하면서 너는 노예다, 닥쳐라 라고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수로 음료수를 엎질러서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노스트롬의 주가가 어제 17%나 상승했습니다. 노스트롬 소유주 가족이 주식 100%를 매입해서 운영을 쇄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주요 소매 체인들 Sears, Macy, J.C. Penney 등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NBA 결승전 오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기게 되면 플레이오프 16승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바스켓볼 사상 최초의 기록입니다.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와의 최종전 오늘 8시에 시작이 됩니다. 일리노이주 예산 위기의 피해자들이 어제 모였습니다. 주 하원은 저소득층, 장애자, 극빈가족 어린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습니다. 거버너 브루스 라는 이런 모임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의 최초 흑인 기장이 어제 은퇴했습니다. 캡틴 루 프리먼 37년 동안 기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시작 당시 최초의 흑인 여객기 조종사 기장이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장 에디 존슨의 신장 이식 수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그의 장기 제공자 선정을 거의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수술 동안 First Deputy Superintendent인 케빈 네버가 경찰을 지휘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90도 내외의 더위가 오게 됩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83도, 내일 맑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최고 89도, 주일 맑고 흐리고 92도,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맑습니다. 월요일의 최고는 90도, 화요일도 역시 90도입니다.